반미, 반일 집회는 괜찮고 반중 집회는 문제인가? 편향적, 편파적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규탄한다! 네, 세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파적, 편향적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규탄한다! 네, 청년들의 반공 시위에 대해서 편파적, 편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사퇴하라! 네. 최근에 지금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를 집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공작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의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그리고 이 집회 혐중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서 우리 청년들의 집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육감을 즉각 사퇴하라! 네.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청년들 주축으로 된 우리가 중국 반공 집회에 대해서 지금 정근식 교육감이 혐오, 혐중이라는 것으로 낙인 찍어서 우리 청년들의 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 또 구로 쪽에 있는 그 학교에 가서 직접 또 이 집회에 대한 규탄,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감으로서 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오히려 교육감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와 청년들이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함께하는 단체는 자유대학 그리고 보건인권연구소 그리고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그 다음에 렌 그 청년단체 렌 그 같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취재에 응해주신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저희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명서를 먼저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유발언, 청년들의 자유발언 4분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학부모 자유발언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좌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서주시면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저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있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하겠습니다. 애국가? 아, 있대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애국가
제청을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격려하시면 이렇게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국회에 대한 격려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청을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나가죠 그냥. 대표님 네. 반주 없이 생으로 나가죠 이거. 네, 그냥 애국가 저희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네, 1절 먼저 이것으로서 우리 국민의례를 마치고요. 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할 때 옮기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관님들 또 경찰서에서 나와 주신 것은 저희들 기자회견을 협조해 주시기로 하셔서 오신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렇게 차들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가 갈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기자회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명서 낭독을 해주실 분입니다. 네, 우리 인천에서 오신 학부모님이십니다. 네, 김은혜 대표님께서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반미, 반일 집회는 괜찮고 반중 집회는 문제인가? 편파적, 편향적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규탄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인가?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정근식 교육감의 언행은 교육수장으로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청년과 시민이 중심이 된 방공 시위를 혐중 시위로 규정하고 우려의 선을 넘어 직접 혐중 시위 반대 캠페인을 하는 등 매우 이례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CCP 아웃 중국 공산당 반대 집회를 혐중 집회로 몰아가며 즉시 반대 캠페인을 벌였으나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어 온 미 대사관 앞에 반미 집회나 30여 년간의 정의기억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반일 집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침묵해왔다. 이렇게 특정 이념과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침묵하고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을 표현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며 선택적 비판이다. 촛불행동과 대진연 등 특정 집단이 대한민국 미 대사관 앞에서 연일 양키고 홈, 트럼프를 때려잡자, 미군을 몰아내자 등의 혐오 발언을 일삼으며 성조기 찍기, 트럼프 형상 모양을 들고 비난 욕설을 해도 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반일 집회에 청소년들이 집단 동원되고 수요 집회를 반대하는 국민에게 친일파 매국노라고 혐오하는 발언과 욕을 쏟아내는데 이런 혐오 발언과 욕을 듣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이나 그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던 교육감이 이번 반중 시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장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즉각 캠페인을 진행한 것은 명백히 선택적 대응이며 편파적인 대응인 것이다.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교육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은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시위를 교육 캠페인을 가정해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하였다. 이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아주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력 남발이며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다. 교육감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교사와 학생들은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다양성을 배울 기회가 사라진다. 서울시 교육청은 특정 국가나 이념 편향된 행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외교적 호불호가 교육행정과 정책에 절대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반중 중국 공산당 비판 시위를 비판하는 편향적인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고 반미 반일 시위에 대해 침묵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교육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교육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모든 산하기관의 집회, 시위 및 외국 관련 교육의 정치적 중립 지침을 제정하여 교사와 학생이 특정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실시하라.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근식 교육감의 행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투명하게 해소하라. 최근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의 생명이다.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인 것이다. 따라서 정근식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공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서울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교육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2025년 10월 24일 교육바이로 세우기 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원대 보건학문 인권연구소 자유대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LAN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는 교사들,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위기가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이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히 규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지금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었고, 그리고 오늘 교육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박소영입니다. 다음 발언해 주실 분입니다. 자유대학의 박준영 대표가 자유 발언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파는 잘생겼다. 정근식 교육감으로부터 혐오를 당하고 있는 단체 자유대학의 대표 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일단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국 학부모 단체와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자유대학은 광장에 나서서 반중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억지로 중국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침투해서 간첩질을 하고 있는데도 간첩법으로 처벌 못하는 것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학생들, 아이들을 납치해가고 생명을 빼앗고 인신매매를 하가는 그러한 위협 속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목소리를 대한민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정근식 교육감은 이러한 발언조차 혐오라고 앞세우면서 교육에는 신경 쓰지 않고 반중 시위를 혐중 시위라고 매도하면서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근식 교육감은 CCP 아웃이 혐오가 아니다라는 소리도 못하고 공산주의가 헌법 질서에 위배된다는 그런 당연한 소리를 못하는 인물이 지금 교육감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서울시 교육감에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더 그러한 공산당식 교육에 세뇌되고 사상에 주입될지 참으로 우려가 되는 실태입니다. 자격도 없어. 정근식 교육감은 왜 대한민국에서 CCP 아웃이 혐오가 아니다라는 소리 못하고 CCP 아웃을 부대치는 건가요? 정근식 교육감은 CCP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에 당선돼서 그런가요? 맞아요. 정근식 교육감은 작년에 사전선거 본투표에서는 완전히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살당했지만 사전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17% 이상 표를 더 이겨서 당선됐습니다. 심지어 사전투표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가 한 명 더 있어서 표가 분산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본투표에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전투표에서 더 많은 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중 시위를 혐중 시위라고 매도해야 하는, 그렇게 중국에 잘 보여야 하고 좌파 정권에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근식 교육감, 당신이 반중 시위를 혐중 시위로 생각한다면, 당신이 중국을 혐오하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면 당신 자식들, 손주 딸부터 지금 대림동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세요. 지금 대림동의 초등학교는 한국인이 사라지고 있고 대부분 다 중국인의 학생으로 잠식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의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중국어를 못해서, 중국인 학생들과 소통을 못해서 왕따를 당해서 그렇게 한국인의 학생들이 차별받아서 대림동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대림동의 문제만, 대림동에게만 일어날 문제일까요? 지금 한국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대림동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통해서 전 한국에 일어날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이러한 한국 학생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할 게 교육감의 의무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공부하는 시간을 쏟아붓고 대학 잘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서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나라 속에서 학생들은 너무나 큰 무력감을 가진 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낙담을 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감이 신경 쓰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중 시위에 관심 가지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 낮추고 공교육의 질을 올릴지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게 교육감의 자리입니다. 우파의 목소리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이면
교육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본문을 지키지 않고 반중 시위를 협중 시위로 매도하는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자유대학 우리 심재용 청년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대학 심재홍입니다. 우선 아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찰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본인의 정치 성향과 다르더라도 나란 녹을 먹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응당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는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분도 함께하지 않으시는 모습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우리나라의 기강과 대한민국의 국가관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단 말입니까? 빨갱이 진짜.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승만 대통령의 피땀 어린 눈물로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25 전쟁 그 차마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 대한의 아이들은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천막까지 치고 초등학교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어른들이 왜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그 천막 초등학교에서 공부했던 세대가 이기붕 부통령 부정선거에 분노해서 학생들이 민주주의 살려내라 뛰쳐나온 게 4.19였고 그 4.19의 물결을 보고 나 아니면 민주주의 자유주의 같이 아는 정치인 없어서 내가 집권 연장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천막까지 쳐가면서 가르쳤던 초등학생들이 자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부정선거에 분노해서 항거하고 있구나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하야하셨던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시작은 그 정신은 그 기원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께서는 대한의 아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스스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근식 교육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의 지금 행태가 상식적입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이냐 하면 학생들이 반중 집회를 보고 혐오 시위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났고 그것을 어른들이 지원하는 모양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오판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는 있어도 기분 좋게 보았을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어른들이 본인의 정치 성향과 다른 집회라고 하여 반중 집회를 혐오 시위로 낙인 찍고 학생들에게 활동과 행동을 종용하는 권위와 나이로 학생들에게 능동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고 수동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되게 반민주적인 교육 형태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의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비자 입국 허용 이후 아이들 납치, 유괴미수
제보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감추려 해도 아이러니하게 국가에서 발생하는 재난 알림 문자, 우리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 알림 문자에 수도 없이 유괴미수 실종 신고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흉흉합니다. 이것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할 것입니다만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풀리고 난 뒤에 이렇게 실종 사건, 유괴 미수 사건이 많아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반중 집회,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고발하는 집회, 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자고 외치는 저희 집회를 혐중이라고, 혐오라고 낙인 찍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납치 유괴 미수가 많아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의제로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근식 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CCP 아웃이 혐오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산당이 나쁘냐? 라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분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 공산당, 북한 괴뢰군, 이 둘의 말도 안 되는 전쟁, 중공군의 개입, 이것이 결정적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북진 통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로막았던 것은 중국 공산당의 중공군이었습니다. 우리는 법률로서 주적을 북괴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 공산당도 우리의 민족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공산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자유를 유린하는 사회 정치 체계를 신봉하는 자들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갈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에 대해서, 주적관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교육감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한번 보았습니다. 저서에 식민 통치 관련된 얘기가 있더군요. 아마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정근식 교육관님, 일제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삼켰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일제에게 나라를 헌납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민초들이 그랬습니까? 조선왕조의 기득권 세력이 나라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때 명분이 무엇입니까? 전쟁보다는 값을 치르는 평화가 낫다. 서양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조선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같은 아세아인인 일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비슷한 논조로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규탄하고 일본을 제국주의 국가의 야욕이 부활하고 있다라면서 사람들 선동하고, 오히려 가장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주권에 강탈하려 하는 세력에게 우호적인 집단이 누구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집권 세력 아닙니까? 어찌하여 서울시 교육감이 그런 자들과 같은 논조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서울시 교육감은 정치 활동을 하기보다 아이들 교육과 아이들 안전에 더 집중해서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라. 이러한 규탄한다. 우리 아이들 지켜내자.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발언 들으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또 국가 간 안보 간 너무 투철하고 그렇죠? 네, 이 역사관까지도 투철한 우리 청년들의 이 발언 너무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두 청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근식 교육감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이 중국인들로 인해서 피해가 이뤄지고 있는 이런 범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자는 조태희, 네, 자유대학의 조태희 청년의 발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과 선배님들, 동료 후배님들, 자유대학의 조태희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감의 행태를 넘어선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육, 행정과 인사, 예산 등 모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위해가 되는 중국 공산당을 지칭하는 CCP 아웃은 혐중이다 라며 교육감이 아닌 정치적 행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 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교육감에게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은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교육감에게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은 혐1, 혐미 시위에 대해 침묵하고 반중 집회에는 혐오 표현 근절이라는 교육인 것입니까? 말도 안 돼요. 이 나라는 우리 선조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는 공산국가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반대편에 서서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 성장한 선진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북괴의 도발과 중공의 간첩 공작질에도 상식으로 무너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위해가 되는 나라는 중국 공산당과 간첩, 부정선거 세력,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근식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제가 하면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을 이념으로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상식을 가르쳐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상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반공, 왜 공산주의는 얼마나 나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네, 우리 자유대학 청년들이 그동안 집회하는 모양을 우리가 다 지켜봤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비폭력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고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안보의식과 국가관이 투철한 청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혐오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집회의 색깔을 다른 색깔을 덧입히는지 저는 그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자학원은 우리가 한중수교 93년 한중수교 이후로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하고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세 번째 집권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의 공산주의를 사상을 곳곳에 자유민주주의를 해체시키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한중수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자학원을 통해서 공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들의 사상을 지금 침투시키고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학생들에게 정말 무감각하게 중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퇴출당한 것이 공자학원 아니겠습니까? 네. 공자학원이 캐나다에서 성행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중국 교포들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캐나다로 이민을 했고 그들이 캐나다에서 공자학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감시당하고 본인들이 이 지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 목소리가 묻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캐나다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뒤 배후가 결국은 캐나다의 교육학자들이 중국의 돈을 받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네, 다음 발언자십니다. 렌의 이상훈 대표가 발언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청년 이대현. 공화주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담론을 만드는 청년 이데아 대표 이상훈입니다. 저는 민족 고대인으로서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민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반민족 행위를 일삼는 좌익 교육감 정근식은 들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은 대한의 청년들을 향해 특정 집단 혐오 차별 분열을 조장하는 시위라 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14억 중국인이 특정 집단 소수 집단입니까?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혐오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5천만의 5천년의 서러움이 3개구 고두리의 치욕과 6.25 청천강 전투 수만 국군의 영혼이 함흥철수와 일사후퇴에 이별한 그 민족의 눈물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큰 어른으로서 그 소리를 대신해 주질 못할 망정 정령 20대 피 끓는 청춘들에게 전범국 중국 앞에 고개를 조아리라 그리 가르치십니까? 말도 안 돼요. 이것이 반민족 행위이고 역사 내란이 아닙니까, 여러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요구 집회는 즉각 중단하라. 반일 정서를 강요하는 그대는 정작 일제시대를 살아본 장본인입니까? 반일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표를 팔아먹으면서 한 맺힌 반중 정서는 안 된다는 그대는 대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명나라의 백성들을 파는 이씨 조선의 신하입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 그대가 바로 국가의 역적 친중 매국노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민주당 권력에 줄 서는 정근식도 그를 뽑은 어른도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그냥 저 세대는 반일 민족주의를 종교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불우한 어른들입니다. 이 나라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국민들을 친일로만 몰아야만 하는 세대. 과거 자신들이 맹신한 이념에 따르면 이 나라는 당장 망해야만 했던 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할 거리는 결국 반일이 아니고서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요. 이 나라의 학생 제군들이여, 여러분을 쓰레기라고 고립되어 말라 죽어라 말하는 저 어른들을 이제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맞습니다. 허상뿐인 계급투쟁론에 맞서 우리 세대투쟁론의 깃발을 올리십시오.
부모님과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여러분 결국 바보가 될 뿐입니다. 선생과 부모의 말은 살아보니 오할이 틀립니다. 맞습니다. 그 오리의 공백을 여러분이 새로 채워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공교육을 부정해야만 하고 좌편향 이념 교과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방귀가 곧 이성과 지성과 진리의 당당한 깃발이 될 겁니다. 386과 X세대, 민주화 세대는 이미 자신들의 부모 산업화 세대에 폐륜을 저지른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당당히 폐륜을 저지르는 이 나라의 새로운 산업여군 신산업화 세대의 깃발을 올리고 썩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학생 제군들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책 이승만 학당의 학장 서울대 경제사 대가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역사내란 모든 학생 제군들이여 반드시 이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어른들은 여러분께 여전히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반일 반미주의는 그들만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여러분 머리에 싹 터서는 안 될 천박하고 저급한 이념을 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내란을 여러분이 맞서 싸워 이겨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구호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정근식은 반일 종족 역사내란 중단하라. 교육감이 정치 성향 웬 말이냐 사퇴하라.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잘 지내자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들의 잘못을 모두 용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중국을 지금 중국하고 수교 이후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6.25 전쟁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그리고 국민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잊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담론으로 만들어내는 이 상황에서 이 서울시 교육감은 반일만 외치고 있어요. 친일 교육 청산하겠다고만 외치고 있어요. 미래로 나가겠다는 부분은 아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언자십니다. 양주에서 학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양주 학부모님, 네, 발언, 바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주 시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정근식을 강력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점차 중국인들에 대한 혜택 부여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극기야 자국민보다 더한 혜택들이 부여되었습니다. 정착 지원금 3년 이상 거주지에게 지방선거권 부여, 결혼 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 특별 지원,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비 모든 비용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육아 보조지원금 지원,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 지원, 자격증 취득 재반 비용 지원, 국산국의 산모 도우미 지원, 학습비 지원,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대학 입학 시 수식 특별 전형, 기숙사 우선 배정, 은행 예금 우선 우대금리 적용, 대출이자 감면, 외국한 송금 수수료 감면, 부동산 규제 면제, 주택 제한 없고 대출 제한이 없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 미쳤어!
이러다가 중국인들에게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부여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국민보다 부여되는 이 수많은 혜택들이 유지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더욱 중국의 사기를 돋구어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강경하게 중국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국민이 왜 중국인들에게 이러한 발언들을 쏟아내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서울시 교육감에 앉아있는 정근식은 교육감 자리에 물러나야만 합니다. 중국인들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기로 낚여서 캄보디아로 유인하여 감금, 갈취, 폭행과 고문, 살인까지 저지른 지 오래됐고 최근까지 이러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의 무차별한 범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기 적출 문제도 커다란 이 의혹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납치된 대한민국들은 생존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의 납치하는 방법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막대한 혜택들로 중국인들이 더욱 대한민국에서 입지가 굳혀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차이나타운에 들어섰고 실업급여까지 중국인들에게 다 퍼날라주고 대한민국은 언론 공기업할 것 없이 중국인들로 채용되고 있고 심지어 경찰들은 중국 공안으로 뒤덮여 국민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짱깨송을 들어본 적 있나요? 짱깨 푸깨 짱깨 푸깨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이 노래는 젊은이들에게서 퍼져나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의 중국의 입지는 대단한 위협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은 사실관계를 직시하고 진정한 교육감으로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은 무엇이 문제인지 직시하십시오. 이로써 중국 혐오 발언은 혐오가 아닌 대한민국의 자국민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수년간 받아들여지지 않은 국민들의 분노임을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중국 혐오에 대해 발언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당신을 매국노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은 국민 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각성하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이 정말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이십니다. 보건학문 인권연구소의 네, 김문희 대표님 중간으로 오셔서 네, 마지막 자유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드라마에 나왔던 명대사 하나를 외치겠습니다. 서울시 학부모는 빡쳤다! 서울시 학부모는 빡쳤다! 우리나라 2025년도 교육부 예산이 103조입니다. 여가부 예산, 출산 장려 예산 모든 게 합쳐서 아동 관련 예산이 130조입니다. 올해 예산이 657조입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학생 1인당 예산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거의 1,800만 원 가까운 돈을 학생 1인당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인당 4,300만 원을 쓰고 있고 경북, 경남, 전남, 전북은 4,000만 원 가까운 돈 3,600만 원 이상을 1인당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소모율 지역은 학생 1인당 9,700만 원을 쓰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도 우리가 정교조가 장악하고 혁신교육이 장악한 공교육은 무너져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학원으로, 못하는 아이도 학원으로, 모든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사상교육, 인권교육, 아동학폭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 마약 중독 예방교육, 취업, 진로교육. 초등학생이 무슨 취업 진로를 얘기합니까?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고 왔는지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여자들이 출산휴가가 너무 짧은 것 같아. 출산휴가를 늘려야겠어. 내가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출산 걱정 왜 하냐 그랬습니다. 이 미친 교육이 국영수를 가르쳐야 할 때 국영수를 안 가르치고 출산휴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될 종이접기 줄넘기도 제대로 안 돼서 애들이 종이접기 줄넘기도 학원을 가야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 130조로 아동 예산으로 쳤으면서도 우리가 왜 국영수도 학원으로, 태권도도 학원으로, 피아노, 미술, 줄넘기, 종이접기도 학원을 가야 됩니까? 그게 바로 혁신교육이 망친 아이들 놀거리를 주장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면 아동학대를 신고해라. 너희 형제간에 차별을 하며 공부 잘한 사람 칭찬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해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애들이 학부모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도 신고를 해갖고 교사들이 교권이 무너졌다고 뻑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2023년도 서희초 교사 사건으로 길거리로 나오고 자빠졌습니다. 아니 신고하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지들이 가르쳤어요. 국영수를 가르쳤으면 애들이 그걸 왜 했겠어요? 국영수를 안 가르치고 아동학대 신고하라고 가르치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학교 폭력 예방을 가르친다면서 서로 신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들끼리 싸우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화해해라, 서로 사과해라, 용서해라, 친구들은 잘하면서 싸울 수 있다. 그게 바로 스승과 부모가 가르쳐야 될 기본 도리 아닙니까? 애들이 싸워도 보고 머리도 뜯어보고 쌍코피도 흘려보고 사과도 하고 사과를 안 해서 지네끼리 삐져도 보고 그러면서 어른이 됐을 때 사람들은 모든 감정을 습득하고 어른이 돼갖고 자존감이 높고 감정 기복이 없고 우울증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을 진짜 무슨 하우스에서 키우는 금쪽이로 만들어 놓고 뻑하면 신고하라고 가르쳐 놨더니 애들이 뻑하면 신고하고 뻑하면 소리 지르고 요즘에 TV 드라마도 뭐 금쪽이 같은 것만 내보내면서 모든 엄마들이 어떻게 애들한테 예의하고 가르칩니까? 근데 그거를 혁신교육에 그려놨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 국영수 역사 교육은 또 어떠하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우리나라의 부국 대통령을 세상 쓰레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 우리가 5,000년 역사에 세계 부국 10위까지 언제 올라와 봤습니까? 5,000년 역사에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잘 사는 걸 국뽕에 빠져갖고 K한류, K예절, K방역 짓거리면서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덕분에 자유시장 경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공업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감사의 절을 해도 모자랄 것들이 교과서에는 이분들을 쓰레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과서에서 또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을 얼마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반일이 아니라 혐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근식 교육감이 우리한테 혐오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건국 대통령과 부국 대통령한테 혐오를 교과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도 혐오를 가르치는데 일제가 우리나라 36년간 침범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우리도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덕분에 개화도 됐고 그리고 우리가 신식 교육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장단이 있는 겁니다.
그게 36년간의 침공이 잘못됐다 그러면 조선 500년 중국이 지배를 받던 거 왜 요구 안 하십니까? 내 나라 임금이 낳은 세자 책봉조차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내 세자를 올릴 수도 없고 내 아들의 이름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역사 속에서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조선의 처자들을 1년에 수만 명을 잡아다가 중국의 조공으로 바쳤고 세종실록에 보면 1년에 걷는 세비보다 더 많은 이제 현물을 중국에 바쳤다 그래서 신하가 대왕마마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습니다라고 읍소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면 우리가 공정하려면 중국이 잘못된 우리를 침공했던 역사도 우리도 똑같이 일본에 대한 혐오하듯이 혐오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선택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하자면 연합뉴스 앞에 가면 위안부 소유상 집회가 있습니다. 자, 정의기억연대가 나와서 이들 집회를 하는데 여기에는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집단으로 동원하여 옵니다. 전교수 교사들이 집단 동원하여 오는데 위안부가 뭘 했던 직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안부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만 불쌍한 게 아니라 현재도 위안부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군 부대에서 몸을 팔던 창녀들이 일명 588 창녀철의 양키라고 하죠. 양공주. 그들이 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위안부가 뭘 했길래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하겠다고 이 양공주들이 나섰을까요? 네, 이들은 몸을 팔던 매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위안부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이었던 비자발적이었던 불쌍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의기억연대가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사실로 드러난 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은 죄송한데 저 커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서. 아유, 떡하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입이 마시니까. 반국가 세력들은 물러나라! 아, 돈 받고 한 겁니다. 돈 받고. 이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나간 사람이 정의기억연대에 위안부 피해자 증언지 300명 이상 수록된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친구가 꼬임에 넘어가서 친척이 팔아먹어서 돈 많이 번다니까 이렇게 간 거지. 이들은 일본군한테 끌려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그냥 위안부이지 일본군 위안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험한 말이 오가는지 아십니까? 이 집회에 나온 파란 복장, 꼭 민주당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루 종일 애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를 들자면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자금을 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독립군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경북 영풍군 순흥면입니다. 저희 집이 순흥면입니다. 할아버지 집이.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자금을 대고 3년간 해외로 도피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다부동 전투 유공자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찰 신분으로 제가 그래서 경찰분들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99세고 아직 살아계십니다. 산 역사의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안부 집회에는 성범죄자가 나옵니다. 그 성범죄자가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매국노라고 합니다. 아니, 위안부 집회에는 성범죄자가 나와서 애국자 집안의 딸을 갖다가 매국노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쌍욕을 해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위안부가 독립운동가라고 합니다. 너희 학교에서 역사 안 배웠니? 너희 학교에서 공부 안 했니? 너희 학교 안 다녔니? 제가 그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이들이 위안부가 독립운동가라고 가르치니까 제가 재작년에 그 집회에서 봤습니다. 비 오는 날. 초등학생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는 자라서 위안부가 될래요. 그래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를 매국노, 친일파, 매국노 온갖 혐오의 발언이 오가는데 정근식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 캠페인 벌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성범죄자가 애국자 집안에 대고 매국노라 욕을 하는데 정근식 교육감은 위안부 집회에 나가서 캠페인을 벌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정신 차려! 너무나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비싼 세금을 내고 제가 속된 말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집에서 주업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트레이딩 하루에 몇 번 스윙하면은 세금이 푹푹 나갑니다.
그런데 저처럼 자금을 좀 굴리는 사람은 유독 많이 나갑니다. 제가 1년에 내는 세금이 많을 때는 억대가 넘어요. 그런데 내 세금이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 쓰인다는 게 나는 너무 열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99세라 병간호비까지 나와서 국가에서 지원이 100만 원 나오지만 몇 년 전에 지팡이라도 짚고 걸어다닐 때만 해도 정부에서 유공자 지원금이 30-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는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매달 300만 원 받습니다. 도대체 몸을 판 게 뭘 한 거라고 내 세금으로 그들한테 월 300만 원씩 생활비를 따박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애국자 집안 딸한테 매국노라고 친일파라고 욕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혐오 발언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교과서에서 내 대통령을 혐오하게 가르치고 내 이웃 국가인 우방 국가에 대해서 혐오를 가르치고 교과서 자체가 혐오 교과서인데 정근식 교육감은 교과서 바꾸자는 캠페인을 할 생각 없으십니까? 불태워라. 정신 차려! 제가 아이를 둘 키우는데 무서워서 아이를 요즘에 키울 수가 없습니다. 뻑하면 납치, 국가에서 보내는 재난 안내 문자 있죠? 거기에서 5살, 12살, 13살 실종 문자가 허구한 날 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연일 뉴스를 보면 아이들이 납치됐다. 그 다음에 상체가 없는 여성 시체, 상체가 없는 남자 시체,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에서 주범이었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에서 아이들한테 마약 음료 먹였던 자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서울 시내에서 강남에서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버닝썬 사건 아시죠? 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총경이 있었고 조국이 있었고 임종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직이 지금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애들한테 마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산주의를 물리치자는데 이게 혐오입니까? 아닙니다. 공산당이 싫다니 왜 정근식 교육감이 발작을 합니까? 미쳤지? 공산당이 싫다니까 정근식이가 왜 발작을 합니까? 본인이 공산주의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사회학과 사회주의자. 중국에서 반중 집회를 정리하라 그랬더니 이틀 만에 이재명이가 반중 집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간이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정근식이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하청업체 아닙니까? 나라를 그냥 중국에 팔아먹는 매국노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데 뇌를 맡긴 우리나라의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이걸 바로 보는 똑똑한 국민도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건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 현수막을 좀 걸었습니다. 선거 기간 만 하루 걸었는데 카톡, SNS 검열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었더니 지지난달이었죠. 저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허락받은 현수막이었습니다.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허락을 받았는데 저는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민주당 현수막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한 표라고 하는 100% 선거법에 위배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자, 정부가 정당하다면 공정하다면 나를 압수수색했듯이 민주당 전국에 모두 있는 당협 위원들을 다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압수수색할 때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저희 딸이 거의 반 속옷바람으로 있었습니다. 경찰이 9명 쳐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아이 옷 갈아입을 시간만 달래도 안 줬습니다.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일을 가정집에서 벌이면서 우리 아이 속옷장 서랍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별거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다이너마이트나 폭탄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자, 제가 뇌팔 사태가 나고 나서야 이들이 왜 발작했는지를 알겠습니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왜? 깨어있는 국민들이 뇌팔처럼 자신들을 끌어내리고 몽둥이로 개 패듯이 두드려 팰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고작 일개 학부모 하나가 현수막 몇 개 걸었다고
그것도 선관위로부터 허락받은 현수막을 압수수색한 거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세연의 김세희가 이재정이 불륜녀라더라. 그게 허위사실이면 김세희를 고소하라 그랬더니 저를 고소했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가세연의 김세희는 그 방송을 6번이나 했고, 그리고 실제 그 재판이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분명히 불륜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했습니다. 저를 만만히 봤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재정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이재정을 법정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불공정하게 걸었던 불법 현수막을 이 나라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 우리가 꼭 정권을 되찾아서 수사하고 이들을 꼭 저와 똑같이 압박을 받고,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피의자로 전환돼서 수사받는 그날이 바로 오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자, 저도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혐오 발언, 난무한 교과서를 바로잡을 캠페인을 정근식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근식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치 중립 의무를 버린 정근식 교육감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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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정근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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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목소리, 각자 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이 지금 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반공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앞장서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이 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특히 이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이 중단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협중이라고 덮어 씌워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규탄하는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이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저희 학부모와 청년들은 정근식 교육감이 사퇴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자회견 또는 저희들이 피켓 시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경고를 하면서 오늘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유튜버분들, 기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